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간호학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분석하여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시험에 매번 5문제가 출제되는 섭취 요양보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섭취 요양보호를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및 영양 관리에서 노인 영양 상태를 관찰해야 하는데요.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 32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너무 적은 식사량,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인 식사, 약물 사용, 고령, 급성 또는 만성질환, 사회적인 고립, 빈곤, 우울, 알코올 중독, 인지장애, 식욕부진, 토할 것 같은 오심,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연하곤란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식사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회, 33회, 37, 39, 40회 국가고시에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제시된 사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식사 자세는 식탁에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에는 안쪽 깊숙이 앉게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해야 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해야 합니다. 휠체어에 앉을 때에도 휠체어를 식탁 가까이 붙이고 팔을 올렸을 때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해줘야 하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중요 부분을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입니다. 침대는 30에서 60도 높이로 올려주시면 되고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은 32회, 33회, 35회, 39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으니 잘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회, 33회, 35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안에 건강한 쪽에 음식을 넣어줘야 하고 식후 입안에 마비된 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회, 34회, 35, 36, 37, 38, 39회 국가고시에 정말로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편안히 식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식사 전에 대상자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지,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고 있는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잠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 식욕을 돋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는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제공받으므로 요양보호사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요양보호 대상자는 음식 준비부터 섭취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대상자의 씻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해서 일반식, 잘게 썬 음식, 갈아서 만든 음식, 유동식 등의 식사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가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갈아서 만든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거죠.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일곱 번째로 식사할 때 대상자가 살에 들리거나 숨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는 식사를 즉시 중단하게 하고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해서 사례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히고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그런 다음 음식을 먹게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줍니다.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대상자가 천식이나 폐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도 숨쉬기 힘들기 때문에 음식을 줄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및 영양 관리에 돕는 방법 다섯 번째를 보시면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둬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서 최대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일곱 번째로 누워있는 상태라도 삼키고 소화하기 쉽도록 가능한 한 상체를 세운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데요.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침대 머리를 최대한 올리고 등에 베개를 대어주고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옆으로 앉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대상자는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고 얼굴을 요양보호사가 있는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옷과 친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앞치마나 턱받이를 대상자 턱 밑에 대어줍니다. 아홉 번째로 음식물을 삼키기 쉽게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확인합니다. 열 번째로 음식을 조금씩 제공하고 한 손을 받쳐서 대상자 입 가까이 가져갑니다. 11번째로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입니다. 12번째로 음식물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음식물을 다시 넣어줍니다.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속도에 맞춰서 음식을 줘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에는 천천히 식사에 집중하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TV를 틀어주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치가 느슨하게 되면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번째로 살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고 특히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식사하는 동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살해 들리는 것을 예방하고 불쾌한 입맛을 완화하기 위해서 식사하기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구거나 구강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17번째로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식사 후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음식은 삼키든지 뱉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18번째로 양치질을 하거나 입안을 헹궈줍니다.
입 주위를 닫고 치아를 깨끗이 닦아주는데요. 특히 마비된 쪽의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쉽기 때문에 식후 구강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19번째로 가능하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8회, 39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야 그릇을 깨뜨리지 않고 용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소금이나 간장이 짠 것인 줄 모르고 계속 추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식사 시 식사 중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음식의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식사 중에 텔레비전을 틀어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릇의 크기를 달리해서 자꾸 식사를 달라고 하는 대상자의 식사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한 다음 식탁에 대상자를 앉혀야 하고 요양보호사가 생선 가시는 미리 제거해 놓은 상태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선에 가시가 있는 줄 모르고 급하게 식사를 해서 가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채로운 색깔 음식으로 식욕을 돋울 수 있고 대상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관 영양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 34, 35, 36, 37, 40회 국가고시에 정말 출제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야 합니다. 청각 기능이 남아있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되는 영양액을 사용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할 때 빠지지 않도록 비관을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되는지 살펴봅니다. 새거나 역류되면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간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관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양액의 속도는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속도도 국가고시 출제가 되니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일곱 번째로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분에 50ml 이상이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는 입안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 입안을 자주 청결히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아홉 번째로 코 속에 분비물이 축적되기 쉽기 때문에 비관 주변을 청결히하고 윤활제를 발라줘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 영양 돕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33회부터 40회 국가고시까지 매번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두 번째로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합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앉게 하거나 침상 머리를 올려주는데 만약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혀줘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높여줘야 하는 이유가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류 가능성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관 영양 주입 시 비위관이 빠지거나 새는지 관찰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토하거나 성색증이 나타났을 때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고시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관 영양 주입 후 대상자가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게 도와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사용한 물품과 주의를 정돈합니다. 여덟 번째로 섭취량을 기록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줍니다. 이번에는 투약 독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국가고시에 37회, 40회 두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경로로 정확한 시간에 투약이 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약 후 평소와는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돕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5, 37, 38, 40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약의 종류에 따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약과 그대로 투약해야 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서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해서 그 지시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잘못 복용했을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구약 돕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7회, 38회, 39회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일곱 번째로 가류약, 알약, 물약의 투약 방법에 따라 약을 준비하고 여덟 번째로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합니다.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열 번째로 약을 먹으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구약 복용 시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류약 부분은 국가고시에 34, 36, 38, 39, 40회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가류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을 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녹인 가류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약 복용 시 주의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5회, 38, 39, 40회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 손으로 옮겨야 합니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염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으로 나누어서 투약을 하고 대상자가 손을 떨거나 입 안에 넣거나 떨어뜨려 약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입 안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삼키기 쉽게 해주고 위장관에서의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히 물을 줘야 하겠습니다. 또한 절단선이 없는 약은 쪼개서 먹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물약 복용 시 주의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33회, 36, 37, 38, 39, 40회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물약은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 후 대상자에게 투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남은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아야 합니다.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고 일정한 농도가 되도록 한 다음 투약해야 하며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에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투약을 한 후 병 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리고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양을 복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주사기를 제거한 무침 주사기가 있습니다.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약병 뚜껑을 열 때 병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고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림 문제로도 출제가 되니 잘 알아두세요. 그 이유는 약병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색이 변한 물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약 투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회, 33회, 37회,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그림으로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설명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약 투여 시 아래 눈꺼풀 하안검 밑부분에 멸균 솜이나 꺼즈를 대주는데 이때 대상자는 천장을 보게 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결막낭을 노출시키고 아래 눈꺼풀 즉 하안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약하는 위치도 국가고시 문제 출제되고 어디를 쳐다봐야 하는지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점적이 끝난 후에는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서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줘야 하는데요. 옆에 제시된 그림처럼 비루관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줍니다. 대상자의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대편 눈에 전염되지 않도록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각막에 직접 점안하는 것보다 결막에 점안하게 되면 점적기가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어서 각막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결막에 점안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연고의 투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 35, 36, 39, 40회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2번을 보시면 안연고를 사용할 때에는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습니다. 이때 3번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해서 안 연고가 넓게 퍼지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튜브를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닫고 뚜껑을 닫습니다. 다섯 번째로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냅니다. 여섯 번째로 비닐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줍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가 치료할 길을 위쪽으로 해서 기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로 면봉에 용액을 묻혀서 귀지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귀 밖이나 외이도를 닦아주지 너무 귀 속을 닦아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가서 너무 차갑지 않게 준비해 줘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서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해야 합니다. 이때 방향과 투약하는 위치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림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그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투약한 쪽이 위로 가도록 약 5분간 누워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를 해줍니다. 15분에서 20분 동안 적용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열 번째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기약 투여 후 대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내일을 자극해서 오심, 구토, 어지러움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온수에 담근 다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사 주입 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 34, 38, 40회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주사 주입 대상자에게 약이 정확하게 투여되는지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사 주입 돕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 34, 35, 38, 40회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의복을 갈아입거나 대상자가 이동을 할 때에는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의를 입힐 때에는 불편한 팔을 먼저 입히고 수액을 건강한 쪽 소매 안으로 넣은 다음 건강한 팔을 넣어서 옷을 입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서 역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요양보호사가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비비면 멍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제품 용기에 명시된 보관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주의사항이 35회, 37회, 40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모든 약물은 치매 대상자, 아동,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약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약 상자에 잠금 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알약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약은 원래의 약 용기에 넣어서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야 습기가 차지 않습니다. 직사광선, 햇빛을 피해서 보관을 해야 하고 그래야 약 성분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가류약은 가류약을 먹일 때 사용하는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있으면 변하기 쉽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험약 물약은 서늘한 곳에 역시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해야 하고 약병에 쓰인 보관 방법을 따릅니다.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다시 먹는다면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하여 이전과 다르면 폐기해야 합니다. 물약은 약 용기째 빨아먹으면 침이 약에 섞여 들어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서 먹어야 합니다.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으면 약이 변질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따른 약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약이나 기약은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 솜으로 잘 닦아 상온에 그늘 찐 곳에 보관을 해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